3단원이 이제 신경계인데, 신경계. 우리 뭐 예를 들어 소화계 이런 것처럼 신경들이 모여서 신경계를 형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게 뻗어 있지, 그지?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고 내 몸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건데, 신경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뭐 구성 단계로 따지면 뭐야? 신경 조직이라는 표현 들어봤지? 신경 조직이야, 조직. 그럼 조직이란 얘기는 이거를 이루는 세포들, 그러니까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신경 조직을 이루는 세포, 당연히 신경 세포라고 할 거야. 신경 세포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뉴런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신경도 여러 가지가 있지. 대표적으로 3가지 있지. 첫 번째가 뭐야? 감각신경이라는 거 있고. 그죠? 자, 그러면 감각신경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세포, 뉴런, 감각 뉴런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감각신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합신경이라는 게 있지. 그럼 연합신경은 연합뉴런이라는 게 모여서 연합신경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신경. 운동뉴런이라는 게 모여서 운동신경이 되는 거지. 각각 이 뉴런이 하는 일이 감각신경이 하는 일이겠지? 감각신경은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 감각기관하고, 니네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이 뇌하고 척수를 중추라고 하거든. 그래서 감각기관과 중추 사이에 연결돼가지고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각신경인 거야. 그럼 연합신경은 뭐냐? 이 뇌하고, 이 척추뼈 안에가 척수거든. 뇌하고 척수라고 하는 중추 안에 연합신경이 분포하거든. 그럼 걔네들이 감각신경에서 올라온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받아. 그래서 이게 어떤 자극이구나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명령을 내려보내는 게 연합신경인 거야. 그럼 운동신경 또는 운동뉴런은 뭐겠어? 그 연합신경이 내리는 명령을 운동기관이나 또는 반응기관으로 보내서 반응이 나타나게 해주고, 그게 이제 운동신경, 운동뉴런이 되는 거. 알겠지?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신경계에서 좀 자세히 또 나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이 뉴런에 대한 얘기거든, 뉴런. 그럼 여기 보면은 감각 뉴런이니 연합 뉴런이니 운동 뉴런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는 생김새 좀 다르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뉴런이 딱 한 종류라 그러면 어때? 그냥 뉴런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 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그 중에서도 이 운동 뉴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운동 뉴런이라는 세포야. 이거 어떻게 생겨먹었냐? 일단 세포니까 당연히 핵이 있겠지. 그래서 핵이 들어있는 부분 신경 세포체라고요. 신경 세포체. 그 신경 세포체 주변에는 이제 신경돌기라는 게 뻗어 나와 있는데, 신경 세포체 주변으로 가지처럼 뻗어 나와 있는 우리가 신경돌기는 가지돌기라고 얘기해. 가지돌기. 뭐 예전에는 수상돌기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지돌기라고 하고, 길다랗게 한 가닥 뻗어 나와 있는 애가 있거든. 요건 이제 축삭 또는 축삭돌기 뭐 이렇게 얘기해. 물론 운동 뉴런이 이렇게 생긴 거야. 감각 뉴런이나 연합 뉴런은 니네 거기 교재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겼어. 특히 이제 운동 뉴런 같은 경우 축삭돌기에 보면은 마리집이라 그래가지고 휴반세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둘둘둘 감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지금 선생님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거 있잖아요. 휴반세포라는 게 둘둘둘둘 감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마리집이라 불러. 마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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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꼭 운동 뉴런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축삭돌기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휴반세포가 감긴 그 부분을 마리집이라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리집은 휴반세포가 감겨 있는 부분이야. 휴반세포라고 하는 게 감겨 있는 부분을 마리집이라고 하고요. 그 마리집하고 마리집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요 끊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랑비의 결절이라 그래. 그럼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가지돌기는 말이야. 무조건 자극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로 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신경세포체는 일단 핵이 들어있으니까 이 뉴런이라는 세포 전체의 어떤 생명활동을 조절하면서 가지돌기에서 받은 자극을 축삭돌기 쪽으로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일종의 전기 신호야. 그럼 전기 신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에 전류 흘러가듯이 전기 신호가 쭉 가는데 이 마리집은 말이야. 그래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부분인 거야. 우리 전선 끊어진 거 이으면 거기다 검정 테이프 감아 놓듯이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기 신호가 가다가 뛰어넘게 됩니다. 이렇게 낭비의 결절로만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가거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도약전도. 그래서 아무튼 이제 축삭돌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뉴런들이 모여서 신경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 뉴런이 하나가 이렇게 더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운동 뉴런이면 운동 뉴런 옆에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또 이렇게 마리집이 또 이렇게 있어. 그럼 그때 여기 뉴런하고 뉴런이 이렇게 맞닿아 이제 직접 이어져 있지는 않거든. 요 끊어져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불러. 신경절. 그래서 어쨌든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이제 받은 자극을 그 옆에 있는 뉴런한테 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축삭돌기 이제 마리집이라는 게 있어서 걔가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삭돌기에서는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축삭돌기가 그 옆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를 또 보내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 뉴런 입장에서 가지돌기 무조건 받기만 하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서 또 신경세포체로 전달하고, 그거는 축삭돌기 또 보내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 마리집이라는 게 휴반세포가 감겨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핵이 있어. 이렇게 각각. 그래서 우리가 이 뉴런 전체는 핵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핵세포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핵세포. 핵이 여러 개야. 다핵세포. 알겠니? 필요한 건 다 적어놔야 돼. 눈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다핵세포. 한 뉴런 안에는 핵이 여러 개가 있는 셈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각각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뭐 축삭돌기 기능이 이제 알겠지? 그런데 이 뉴런 중에 이런 애들이 있더란 말이지. 이 축삭돌기에 얘처럼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마리집이 있는 뉴런의 경우에는 마리집 뉴런 이렇게 불러. 근데 이렇게 축삭돌기 마리집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지? 이런 건 이제 민마리집 뉴런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이 대표적이냐면 니네 이거 냄새 맡는 게 무슨 신경이지? 후각신경 있지? 후각신경이 이렇게 민마리집으로 돼 있거든. 후신경. 그 다음에 니네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다만 자율신경 중에 교감부교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럼 교감부교감도 중간에 이렇게 신경절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후에 있는 거, 부교감신경도 신경절 이후 뉴런이 자율신경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이 이와 같이 민마리집으로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도 이제 가지돌기가 있겠지. 그럼 이제 마찬가지 얘도 가지돌기가 이제 받으면 신경세포체한테 전달하고 얘가 축삭돌기에 전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선에 전류 올라가서 쭉 갈 거 아니니? 근데 얘는 뛰어넘으면서 간다 그랬지. 그럼 얘랑 비교하면 그 속도가 누가 더 빠르겠냐 이거야. 위에 거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같은 시간 동안 민마리집은 여기 있던 애가 여기 갈 동안 여기 중간에 마리집이 있으면은 같은 시간 동안 마리집을 뛰어넘게 되는 거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갔으니까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거 뒤에 가서 이제 흥분 전도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는 마리집이 민마리집보다 일단 빠른 겁니다. 알겠니? 뭐가 있기 때문에? 마리집 때문에. 마리집 때문에 뛰어넘으면서 가게 되거든. 근데 같은 민마리집인 경우에 요 축삭돌기 또 지름이 있어. 그러니까 축삭돌기가 좀 가는 놈이 있고 두꺼운 굵은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빠를까? 내가 전선에 전류 흘러가는 거에 지금 비유한 거잖니? 그럼 니네 뭐 물리 시간에 배우든 중학교 때 배우든 배웠겠지.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저항이 나타나. 근데 그 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작거든? 그럼 똑같아. 이거 우리가 전선이라고 한다면 얘가 저항이 더 작은 셈이야. 그래서 같은 민마리집 뉴런이라 그러면
축삭돌기가 지름이 굵은 애가 더 빠릅니다. 속도가.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뉴런의 생김. 그래서 이게 생김새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 야, 이거 이제 이렇게 일일이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 낼 땐 이 그림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뉴런을 표시할 때 있잖아. 운동 뉴런은 그냥 보통 이렇게 표시하거든. 기호처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면은 여기가 신경세포체란 얘기고 요 긴 거가 뭐야? 축삭돌기라는 뜻이야. 그러면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요 신경세포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달려 있는 걸로 나와요. 실제 그림은 거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보통 이제 뒤에 흥분 전도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흥분 전도는 보통 밑마리집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흥분 전도는 보통 밑마리집 가지고 설명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런의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중요한 거는 요거야. 자극은 이제 가지돌기가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 자극을 줘.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난 게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고 이렇게 퍼져 나가느냐,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1페이지가 되겠지. 지금 선생님이 70페이지에 있는 얘기한 거고. 그래서 71페이지 보시면 흥분의 전도와 전달 이렇게 나와. 흥분 전도와 전달. 흥분 전도와 일단 자, 세 가지가 중요해. 흥분이라는 게 뭐고, 전도라는 게 뭐고, 전달이라는 게 뭐냐. 요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자, 만약에 요게 이렇게 어떤 밑마리집 뉴런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맞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축삭돌기 있죠. 축삭돌기. 뭐 인위적으로 꼭 이 가지돌기가 아니더라도 인위적으로 내가 자극을 줄 수 있거든. 막 여기다가 내가 핀셋으로 콕 찔렀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니네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그 자극이 어떤 자극이라고 나오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항상 나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내가 한 지점에다가 뿅 주는 거야. 그러면 좀 이따 그려보겠지만 그 자극을 준 지점의 전기적 성질이 달라져요. 내가 자극을 딱 주면 그 지점에 뭐가 달라진다고? 전기적 성질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흥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극을 주면 그 지점에서 흥분이 발생하는 거야. 그 발생한 흥분이 퍼져나가는데 어떤 건 전도라고 표현하고 어떤 건 전달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 흥분이 발생했어. 그럼 그게 만약에 여기다 자극을 주잖아? 양쪽으로 가거든? 그럼 이 하나의 뉴런 안에서 퍼져나가는 건 전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뉴런이 하나 있으면 이쪽에 또 뉴런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건너가는 거는 전달이라고 하는 거고 한 뉴런 안에서 퍼져나가는 건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한다고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전기적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하나 요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선생님, 역치의 이상이 뭘까요? 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 내가 내 손을 꼬집는 거야. 점점 세게 꼬집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강하게 꼬집는 거야. 그러면 점점 강하게 꼬집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프거든? 그럼 그 내가 아픔을 느낄 때 그 꼬집은 세기 있지? 그게 역치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극의 세기를, 꼬집는 세기를, 강도를 10, 20, 30, 40, 50, 60 점점 세게 꼬집다 보니까 100으로 꼬집었을 때 아팠어. 그럼 그 100이 역치야. 알겠어? 그래서 항상 니네 요 단원 문제에서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역치보다 약한 자극을 주게 되면은 흥분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흥분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건 내가 잠깐 쉬었다가 할게. 그래서 자극을 줬을 때 전기적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니까 요건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잠깐 쉴게요.